1999년 홍대의 작은 클럽에서 시작된 한 밴드의 여정. 독보적인 사운드와 마음을 울리는 가사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록 음악의 불모지인 한국에 새로운 장을 열어온 넬. 수많은 무대와 수백 곡의 음악으로 다가간 그들만의 언어로 팬들과 함께 성장해온 20년 넘는 여정은 이제 하나의 역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음악과 감정의 깊이를 노래하는 밴드 넬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1980년생인) 넬의 메인 보컬이자 리더인 김종환은 중학교 3학년이 되던 해에 스위스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6월부터 9월까지 긴 방학 동안 친구를 사귈 기회가 없었던 김종환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고민하던 중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밴드 음악이 떠올랐죠. 마침 시간도 많겠다 기타를 배워보자 결심한 그는 일렉트릭 기타와 교본, 레슨 비디오를 사서 하루 평균 15시간씩 독학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이후 한국으로 돌아온 김종환은 고등학교 3학년 무렵 기타를 치던 이재경과 그의 초등학교 동창인 드러머 정재원과 친해졌고 1998년 무렵엔 초보 베이시스트였던 동네 친구 이정훈까지 합류하면서 아일럿이라는 밴드를 결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경이 같은 경우는 보자마자 제가 90도로 인사했어요. 저보다는 적어도 한 9살, 10살 많겠다 싶어서 네, 그런 기억이 납니다. 합주실 주인인 줄 알고 합주실 주인 형인 줄 알아요. 멤버들은 함께 연습하며 술을 마시거나 페스티벌을 보러 가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던 중 1999년 트라이포트 록 페스티벌을 보러 갔다가 예상치 못한 기록적인 폭우를 만납니다. 결국 공연은 취소되고 비를 피하기 위해 PC방으로 들어간 멤버들은 히드라 리스크 등 여러 후보군을 제치고 밴드명을 넬로 바꾸기로 합니다. 이들의 밴드명은 조디 포스터 주연의 영화 넬에서 따왔다고 하는데요. 극중 주인공 넬이 세상과 단절된 채 자신만의 언어로 소통하는 모습을 토대로 우리만의 음악으로 대중과 소통하겠다는 그들의 포부를 함축한 이름이었죠. PC방에서 망연자실해 있던 멤버들은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홍대 클럽에서 주말 공연팀이 펑크가 났다며 대신 무대에 올라줄 수 있겠냐는 요청을 받게 되죠. 비록 메인 밴드보다 늦어서 마지막에 공연을 하게 됐지만 그렇게 넬이란 이름으로 첫 공연을 하게 되고 이후에도 꾸준히 홍대 클럽 무대에 오르며 인디씬에서의 입지를 늘려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밴드 넬이고요. 저는 보컬 기타 김종환이고요. 저는 기타 치는 이재경입니다. 저는 드럼 치는 정재원입니다. 저는 베이스 치는 이정훈입니다. 리더로서 한마디 하시자면. 첫 공개 방송인데 참 뭐같이 해갖고 좀 미안하고요. 앨범 나오면 뭐 이래저래 이쪽에 관심이 있으면 알게 되겠지만 아무튼 음악 뭐 다양하게 듣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앨범 타이틀곡은 정하셨어요? 아직 몇 개 후보는 있는데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감사합니다. 2001년 1월 19일 중소 음반사를 통해 그들의 첫 앨범 리플렉션 오브를 내며 정식으로 데뷔를 하게 됩니다. 이 앨범은 초창기 넬의 거칠고 다듬어지지 않은 사운드를 감상할 수 있는 앨범인데요. 밴드 델리스 파이스의 베이시스트인 윤준호가 프로듀싱한 앨범이기도 합니다. 본격적인 녹음이 처음이었던 멤버들은 실력의 한계를 맛보며 결과물에 대해 아쉬움을 표한 앨범이기도 합니다. 합주와 녹음 사이의 간극을 일깨워주고 절망을 선사한 앨범이란 말이 나올 정도였죠. CD가 딱 나온 거예요. 처음 봤어요 그때 1집 CD 딱 봤는데 처음에는 이게 진짜 우리 CD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보고 막 이렇게 섞지 막 보고 그러니까 진짜 행복하더라고요. 서태지의 권유로 이 앨범을 들어본 마왕 신해철은 라디오 고스트네이션에서 이렇게 평하기도 했습니다. 네, 굉장히 그립고 투박하고 거칠고 막 그런 사운드였고, 넬이 사실은 이제 메이저 데뷔를 할 때 제가 서태지 씨한테 미리 음악을 들었었거든요. 이 친구들 음악을 너무 마음에 들어해서 자기가 음악에 뭐 관여하고 일절 그런 건 안 하겠지만 이렇게 환경을 좀 만들어줘 보고 싶다. 그때 같이 이렇게 들어봤는데 막 어떤 데는 막 사운드 막 텅 비고 어떤 데는 막 몰아치고 막 난리나 있는데 듣고 나니까 사람 기분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때? 그러길래 해야 될 것 같다. 기분 이상하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이 앨범은 넬이 새 집으로 이사하는 과정에서 마스터 CD를 분실하여 재발매가 어려워졌고 지금은 스트리밍 서비스에서도 들을 수 없게 되면서 유튜브나 소장한 팬들을 통해서만 접할 수 있는 앨범이 됐죠. 같은 해 9월 26일, 넬은 두 번째 언더그라운드 앨범 스피치리스를 발매합니다. 이 두 앨범에서는 넬이 사운드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고 당시 음악계에 붐을 일으키던 밴드 라디오헤드의 색깔이 강하게 묻어나는데요. 특히 더 벤즈와 유사한 분위기가 특징이죠. 진짜 뭐 뮤즈나 라디오도 되게 좋아하는 밴드고 당연히 영향을 받았겠죠. 영향을 받았겠고 절대 뭐 부인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부인할 일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든 누구한테나 영향을 받거든요. 근데 이 앨범은 오탈자가 유난히 많은 앨범이었는데요. 13번 트랙 벙어리가 덩어리로 잘못 표기되었고 재발매 재킷에서는 벽이 떡으로 잘못 인쇄되기도 했습니다. 수록곡 중 첫 번째 곡인 마이리즈는 합주실에서 넬 멤버들끼리 장난을 치다가 만들어진 곡이기도 합니다. 가사 쓸 땐 저는 어떤 사회에 대한 불만이나 어떤 그런 모순 사회의 어떤 구조들을 막 들춰내고 그런 가사가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가사는 그냥 나의 얘기를 하는 거지 어떤 사회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을 선동하는 그런 이건 틀리다 뭐 소위 말해서 뭐 인생은 뭐 개 같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바꾸자 뭐 이런 가사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넬의 음악 그리고 저의 음악을 그냥 서정성 어떤 팝 그냥 팝을 기본으로 한 약이라고 생각해요. 언더 1집과는 다르게 이 앨범의 수록곡들은 비교적 최근까지도 공연에서 들어볼 수 있는데요. 새로운 느낌으로 편곡되어 공연에 오르거나 클럽 공연에서 들어볼 수 있습니다. 넬 멤버들은 이 두 앨범을 발판 삼아 성공을 향한 작은 기대를 품은 채 그들만의 공연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아직 원하는 밴드의 위치에는 아직 많이 못 미치는 게 있죠. 근데 아직 그래도 만족스러워요. 만족스럽긴 만족스러운데 이제 여기서 만족하면 끝이잖아요.
더 잘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지금으로서는 솔직히 약간 지금은 무리인데 앞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원하는 바를 이뤘을 때를 생각하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할 수 있을 거라고 할 수 있다는 마인드 컨트롤 해야 뭐라도 되죠. 두 번째 앨범의 발매 공연을 준비하던 중 대기실에서 멤버들은 충격적인 비보를 듣게 되는데요. 스태프를 통해 넬이 속한 음반사가 폐업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김종환은 이 순간을 밴드 활동 중 가장 황당했던 기억으로 꼽기도 했습니다. 언더 2집 발매 이후 갑작스런 음반사의 폐업으로 갈 곳을 잃었던 넬에게 뜻밖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바로 한국 대중문화의 아이콘 서태지의 눈에 띄게 된 것이죠. 서태지가 새로 설립한 인디 레이블 괴수 인디진에 피아, 디아블로 같은 밴드들과 합류한 넬은 이를 기점으로 언더그라운드 활동을 마무리하고 2003년 6월 12일 메이저 1집 레린레인을 발매하며 메이저 무대로 데뷔하게 됩니다. 저희가 태지 형을 처음에 만나게 된 건요, 작년 10월에 ETP 페스트라는 그런 락 페스티벌이 있었는데요. 그때 초청을 받아서 저희가 나가게 돼서 그때 처음 만났는데, 저희가 연습실에서 처음 뵀었거든요. 생각보다 되게 말씀도 되게 편안하게 하시고 뭔가 만나면은 되게 얼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그냥 저희 평소 때처럼 그냥 웃을 수도 있고 뭐 말도 편하게 할 수 있고 그랬던 점이 되게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되게 고마웠던 게, 딱 우리나라 음악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서로 칭찬을 별로 안 해주잖아요. 근데 되게 많이 칭찬해 주셨고요, 저희를. 그때 되게 친절하셨어요, 생각보다. 이 앨범은 언더 시절에 이미 작곡된 100여 곡 가운데 11곡을 엄선하고 무려 600시간의 녹음과 믹싱 작업을 거쳐 탄생했습니다. 인디 시절 발표했던 어차피 그런 거, 믿어선 안 될 말, 낙엽애비, 에덴은 이번 앨범에서 새롭게 편곡되어 수록되었죠. 하지만 일부 곡은 난해한 가사와 혐오감을 유발할 만한 제목으로 인해 방송사에서 방송금지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타이틀곡 스테이는 넬의 이름을 널리 알리는 기폭제가 됩니다. 연인 간의 사랑을 노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음악에 관한 얘기를 담고 있으며 가사 속 너도 연인이 아닌 음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넬 멤버들은 차를 타고 가던 중 라디오에서 스테이가 흘러나오는 걸 듣고 우리 성공했구나라며 감탄했다고도 합니다. 2003년에 발매된 곡이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가수들이 커버할 정도로 인기 있죠. 앨범명 레린레인에 대해선 거침없이 솔직하게 표현하고 싶은 마음을 담았으며 비가 오는 걸 막지 말고 내버려두라는 의미라고 밝혔습니다. 서태지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에 넬은 고가의 장비를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었고 녹음실과 합주실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스태프들과 함께 일하며 음악 외에도 조명, 영상, 공연 연출 등을 배울 수 있어서 좋았다고 하죠. 이렇게 탄생한 레린레인은 대중들에게 흥미로운 앨범으로 다가왔지만 일각에서는 라디오헤드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1년 후인 2004년 11월 18일 넬의 두 번째 정규 앨범 Walk Through Me가 발매됩니다. 전작이 폭발력을 지닌 날 서 있는 사운드였다면
이번 앨범에서는 키보드 사운드가 더욱 강조되었고 흘러가는 듯한 느낌의 앨범 수록곡들과 보다 대중적인 멜로디의 곡들이 새롭게 작곡되어 수록되었습니다. 여전히 넬 특유의 몽환적이고 서정적인 분위기를 유지했지만 사랑 노래뿐만 아닌 자아 정체성이나 사회 비판적인 메시지를 담은 곡들도 포함되었죠. 새 앨범을 기다리는 팬들에게 완벽한 음악을 들려주기 위해 타이틀곡을 몇 번이고 다시 쓰며 각 곡당 20번 이상의 재녹음을 거쳤다고 합니다. 특히 수록곡 부서진 입가에 머물다는 김종환이 팬카페 게시판에 가사를 올리고 팬들의 공모를 통해 한 팬이 직접 지어준 제목이라고 하죠. 뮤직비디오를 2억 원짜리 카메라로 촬영했음에도 결과물이 마음에 들지 않아 결국 공연에서만 공개한 밝은 멜로디와 대조되는 인간의 이기심을 노래한 셀피시 러브도 있습니다. 돈이 많이 들었다기보다 카메라가 그러니까 장비가 굉장히 비싼 장비였어요. 그래서 스타워즈를 찍었던 장비라고 그래서 저는 잘 모르는데 근데 그게 막 거금을 투자해서 그 카메라 우리가 산 게 아니라 잘 운이 좋았죠. 잘 그리고 아직까지도 팬들에게서 회자되고 있는 땡큐 첫 방송이 이 앨범을 통해 방영되기도 했습니다. 김종환은 이 첫 방송 공연을 두고 라디오에서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자신감이 과잉될 때가 있다 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앨범명인 웍스루미는 나를 뚫고 지나가다란 뜻처럼 나를 뚫고 지나가면 확실히 알 수 있지 않겠냐는 의미를 지녔으며 내를 있는 그대로 표현한 앨범으로 그동안 말하지 않았던 것들, 말로선 할 수 없었던 것들을 음악으로 표현했습니다. 레딘레인보다 더 깊이 있는 사운드와 가사를 보여주는 앨범인데요. 이 앨범을 통해 넬은 비로소 라디오에 대해 그늘을 벗어나 자신들만의 색깔을 확고히 다졌다는 평을 듣게 됩니다. 넬이 메이저에서 이름을 알리게 된 후 인디밴드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만들어진 서태지 컴퍼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서로에게 발전적인 방향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2006년 서태지의 품을 떠나 올림 엔터테인먼트로 자리를 옮기게 되는데요. 여러 회사에서 함께하자는 제의가 있었지만 넬은 하고 싶은 음악을 가장 잘 서포트해줄 것 같았다는 이유로 올림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또 절친한 친구이자 동료 그룹인 에픽하이와의 인연도 결정에 영향을 줬다고 하죠. 넬과 에픽하이의 관계는 특히 더 깊은데요. 에픽하이는 넬의 1집 앨범명 레딘레인을 자신들의 곡 제목으로 사용하기도 했고 김종환은 에픽하이의 다양한 곡에 피처링하며 함께 무대를 꾸미기도 했습니다. 종아 죽지 마. I'm already dead. 저 예주 새로운 기타 내 거. 샀어? 언제? 오늘. 너 왜 문자 씹냐? 언제 보냈어? 다음 앨범의 방향이 좀 다른 길로 가기로 했는데 전국의 BGM을 강탈 신곡 특히 타블로와 김종환의 일화는 너무 많아서 하나하나 다 언급하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타블로가 김종환에게 붙여준 별명들과 에픽하이 친구들이 지어준 별명이에요. 더 새드라고 해가지고 뭐 새드 알코올릭 데블 막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아, 네, 맞아요. 예. 그것도 있지만 24층 악마도 있죠. 네, 그것도 얘가 24층에 살았었거든요. 그 타블로랑 같이 사셨다는 말이 뭐예요? 아, 그 친구 집에서 남의 술을 집 마시다가 가셔서? 네. 근데 제가 이제 소파에서 자고 있었는데 저한테 바닥에서 자고 있었어요. 네네. 그랬더니 바닥에서 자면 불편하니까 그렇죠. 소파가 편하다. 네네. 소파가 편하니까 소파에서 자. 이래서 소파가 편하면 너 소파에서 자. 내가 침대 가서 자야 침대 가서 잤죠 제가. 네. 아니 뭐 틀린 말은 아니까 그 친구 저는 소파가 별로 편하지 않았거든요. 함께 피처링에 참여했던 유닛 보더라인 그리고 서울 재즈 페스티벌에서
서로의 소개 영상을 바꿔 올렸던 장난기 넘치는 에피소드까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락밴드 넬의 김종환입니다. 안녕하세요. 베이스 정훈이에요. 드럼의 정지원입니다. 특별한 무대도 준비됐죠? 저희가 평소 굉장히 존경하고 거의 이제 전설의 반열에 오른 에픽하이와 함께 합동 공연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에픽하이와 함께하는 저희 넬의 공연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에픽하이 투컷입니다. 사블로입니다. 신정신입니다. 미스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네 형님들이 저희를 또 불러주셔서 정말 영광스럽게 무대를 하게 되었는데요. 정말 오랜 꿈이었고 그 소원을 이루게 돼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고마워요. 네. 일요일날 한약회 공연장에서 만나도록 해보세요. 평화. 에픽하이와 함께 부른 무제는 제발 음원으로 나왔으면 하는 팬들의 바람도 있죠. 새로운 보금자리인 울림으로 이적한 넬은 9월 21일 3집 힐링 프로세스를 2CD로 발매합니다. 당신이란 사람 정말 몸서리쳐질 정도로 끔찍하네요. 죽음과 절망, 이별 등의 어두운 주제들과 사랑, 그리움 등의 서정적인 주제를 모두 담다 보니 자연스럽게 앨범의 수록곡도 많아졌는데요. 그동안 작곡해놓은 많은 곡 중에 심혈을 기울여 선곡한 총 17곡을 2장의 CD에 나눠 담았습니다. CD2가 비사이드처럼 느껴지는 걸 피하고 싶어 트랙 리스트를 랜덤으로 배치하기까지 했습니다. 사실 이 앨범을 준비하던 시기에 넬 멤버들 모두 개인적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음악을 만들면서 스스로 치유받는 느낌을 받았고 그 감정을 앨범 속에 녹여냈다고 하죠. 이 전 앨범이 좀 심했었죠. 근데 마음을 잃다가 있는 앨범이. 근데 저번 앨범은 하나의 긴 유서 같았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굉장히 힘든 시기였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생각도 했었고 굉장히 많이 힘든 시기였잖아요. 뭐 불러서 알겠지만. 그렇죠. 같이 힘들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시기마다 그때그때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거니까 자기 상태를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오히려 저는 반대로 그런 거를 음악으로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 표현을 안 하는 것보다는 조금 제가 어떤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한테도 얘기 못하고 꿍하고 계속 그냥 그 생각을 계속 하고 있으면 굉장히 더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가사로 쓰고 표현을 하는 것 자체가 조금은 더 어떤 안정감을 주는 것 같아요, 저한테. 앨범 전반적으로 감성적인 멜로디와 몽환적인 사운드를 극대화했으며 이 집에서 보여주는 피아노 사운드를 전면에 내세우면서도 현악기와 같은 다양한 악기들을 활용해 전작보다 훨씬 더 실험적인 시도를 했는데요. 이 앨범을 통해 넬은 더욱 깊이 있는 사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앨범의 포부를 여는 첫 트랙 현실의 현실. 안녕 그 한마디 말에 무색해지는 수많은 약속 실로 가벼운 관계의 무게를 하찮은 존재와 기대를 위한 참회. 김종환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녹음했다는 소문이 있는 사랑과 이별의 처절한 절규를 담은 미닝리스. 손가락이 잘리는 악몽에서 모티브를 얻은 치유가 있습니다. 이 앨범을 들은 팬들의 평가가 극과 극에 달할 정도로 나뉘었는데요. 기존의 밴드 사운드와 폭발적인 감성의 밴드에서 상업적인 음악들만 내는 밴드로 변했다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허나 넬은 이런 비판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 보였고 오히려 본인들의 꾸준함을 더 밀고 나가기로 합니다. 앨범이 발매된 후 2006년 12월
동아일보에서 음악평론가, DJ, 음악 전문 잡지 기자 등 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이승환, 이승철, 바이브 등을 제치고 2006년 최고의 앨범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이 앨범을 통해 본인들의 색을 한층 더 덧칠하고 특유의 넬스러운 색깔을 더욱 확고히 하며 앞으로의 방향성을 명확히 보여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2007년 6월 25일, 넬은 편곡 EP 앨범인 Let's Take a Walk를 발매합니다. 자신만의 가슴 깊은 곳에 담아두어 잠시 미뤄둔 기억을 추억이란 이름으로 다시금 꺼내보게 하는 곡들처럼 발표했던 앨범들 속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던 믿어선 안 될 말, 땡큐, 굿나잇 등 기존 곡들을 새로운 편곡으로 담아냈으며 신곡 2곡과 미공개 1곡을 포함해 총 10곡이 수록되었습니다. 이번 앨범의 디자인에는 넬 멤버들이 직접 참여했으며 앨범 재킷과 트랙리스트는 김종환의 자필로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자켓 안에는 인어의 별이라는 곡명이 적혀있지만 앨범 제작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빠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태 앨범에 수록되지 못해 미공개곡으로 남았었지만 데모 버전으로 온라인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연어가 되지 못한 채 그리고 8분이 넘는 러닝타임 동안 잔잔한 초반부와 폭발적인 후반부가 대비를 이루는 백색 외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It's OK의 뮤직비디오에서는 김종환이 만취 상태로 촬영했다는 일화가 있는데요. 당시 촬영이 지연되면서 술자리를 가진 멤버들에게 감독은 계속 술을 마셔도 된다고 말했고 결국 김종환은 필름이 끊길 정도로 마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만취한 김종환을 본 감독은 느낌이 좋다며 촬영 내내 술을 더 권했다고 합니다. 결국 본인은 뮤직비디오를 촬영했던 기억조차 없었으며 쇼케이스에서 처음 결과물을 확인했다고 전해집니다. 넬은 이 앨범으로 제5회 한국 대중음악상에서 네티즌이 뽑은 올해의 음악인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이후 넬은 단독 공연과 여러 페스티벌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갑니다. 2007년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에서는 잊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공연 전날 많은 양의 술을 마셨던 멤버들은 숙취가 가시지 않은 상태로 무대에 올랐고 공연 중간 기타 소리가 나지 않거나 가사를 놓치는 등 여러 돌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아직까지 회자되는 명언까지 남기며 화제를 모았었는데요. 나 저를 보고 그냥 야 씨 술 먹자 이러면 내가 술 사올게요 진짜 제가 가진 한도 내에서 당시 일부 비판적인 시선도 있었지만 젊은 밴드의 패기와 열정이 인상적으로 남아 관객들의 기억에 오래도록 남았다고 합니다. 2008년 3월 21일 넬은 4집 앨범 Separation Anxiety를 발매합니다. 앨범명은 분리불안이란 뜻으로 어떤 대상에 대한 강한 애착과 집착 그리고 그것을 잃었을 때 찾아오는 상실감, 슬픔, 우울함과 불안함을 그들 본연의 수려한 멜로디와 가사로 표현하는데요. 이 앨범은 넬 특유의 서정적인 감성을 더욱 강화했으며 플라톤의 향연에서 묘사하는 인간의 형태를 형상화한 앨범에 수록된 아트들도 인상적입니다. 50곡 이상의 작업곡 중 27곡을 녹음했고 그중 11곡을 최종적으로 선정하여 수록했습니다. 김종환은 자신이 생각하기에 가장 큰 변화가 있었던 앨범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상당히 실험적인 요소들이 많은 앨범이기도 한데요. 일렉트로니카, 락, 그리고 오케스트라 사운드가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며 한층 세련되고 풍성한 사운드를 구현해냈습니다. 현실적인 가사로 인해 일부러 뭉갠 사운드와 감상에 방해가 될까봐 제목을 없앤 언더바.
세월이 가면서 천천히 멀어져가는 인간관계를 감성적으로 표현한 멀어지다 등이 수록됐습니다. 어떻게 하죠? 우리는 서로 특히 타이틀곡인 기억을 걷는 시간은 사랑하는 이를 잊지 못하는 화자의 감정선을 시간의 흐름으로 읽어내며 가슴에 맺힌 회한과 아쉬움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아직도 너의 소리를 듣고 아직도 너의 손길을 느껴 오늘도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기억하려고 한들 시간이 기억을 되돌리면 어쩔 수 없는 것이라는 의미를 담은 제목처럼 듣는 이들에게 슬픔과 위로를 동시에 전하는데요. 이 곡을 통해 SBS 인기가요에서 뮤티즌송상을 수상하기도 했으며 각종 음원 차트에서도 상위권에 랭크되어 많은 이들에게 내를 알린 기념비적인 곡이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곡의 길이가 너무 길어 타이틀곡 선정에 대한 반대 의견도 있었지만 내만의 색깔을 지켜내며 예상치 못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4집 발매 후 약 8개월 뒤인 11월 27일 넬은 공연 실황 DVD인 더 트레이스를 출시합니다. 2008년 7월 19일 올림픽홀에서 열린 스테이 공연 실황과 스페셜 피처가 담겼으며 다이어리와 사진첩 등 여러 구성품이 포함되었습니다. 총 6,999장 한정 제작된 이 DVD에는 미니 앨범 CD도 함께 수록되었는데요. 서로 이어지는 내용의 가사를 가진 파트 1과 파트 2, 그리고 파트 2의 어쿠스틱 버전과 2002년에 데모로 만들었던 제목 미상 히든 트랙 액트 5가 수록되며 총 5곡으로 구성됐는데요. 그중 액트 5라는 곡은 연극의 시나리오 같은 느낌을 주는 곡으로 눈앞에 시체가 걸려있다는 상상을 하며 쓴 섬뜩한 가사를 지니며 기존과는 다른 가상의 상황을 설정해 작사한 점이 특징입니다. 직접 느끼고 부딪히며 본인의 얘기를 전하던 지난곡들의 가사와는 다르게 가상의 상황을 설정하여 작사한 김종환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곡이기도 합니다. 당신도 나와 같나요? 어떤 거요 그대 지금도 자꾸 만났으면 그대가 보여 그대가 보여 이후 11월 MKMF와 12월 골든디스크에서 록 음악상을 수상하며 넬의 전례 없는 성과를 거둡니다. 제23회 골든디스크 시상식 코스모폴리탄 락상의 주인공은 넬입니다. 우선 우리 음악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한테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장님을 비롯한 울림 가족들 고맙고 사실 오늘이 공식적인 마지막 스케줄이에요. 한 2-3년 동안은 당분간 활동을 못할 것 같은데 이렇게 맛있는 상을 줘서 감사드립니다. 이 친구가 내일 훈련소에 입소를 하는데 그래서 이 상은 정재원 씨에게 바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넬은 멤버들의 군입대로 인해 활동을 잠시 중단하게 되는데요. 드러머 정재원의 입대를 시작으로
이정훈과 김종환도 차례로 군 복무를 시작하며 넬은 잠시 공백기를 가지게 됩니다. (2011년) 시상식 이후 만 3년 만에 넬의 시간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모든 멤버가 군복무를 마치고 그랜드민트 페스티벌 무대를 통해 복귀했죠. 이후 아이페스타 공연, 밴드피아의 단독 공연 게스트로도 출연하며 오랜 공백에도 불구하고 건재함을 과시했습니다. 다음 해인 2012년 초 독특한 형태의 영상 콘텐츠인 뮤직그라피를 공개하며 컴백을 예고했죠. 우리의 이런 계속 10년 동안 이어져오던 거에서 한 번쯤은 떨어져서 생각해볼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스스로, 우리 멤버들 각자 스스로도 음악에 대해서나 이 밴드에 대해서 시간을 갖고 좀 깊이 생각해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필요했었거든요. 여유라기보다는 어떤 자기만의 공간과 시간이. 근데 그게 이번에 주어져서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쉴 때 오히려 더 많은 게 더 영감이 떠올라요. 그리고 그걸 정리가 돼서 딱 시작을 할 때 그 결과물이 좋은 게 나오지, 계속 뭔가를 유지하면서 매일매일 연습을 하고 매일매일 음악을 만들고 그런다고 좋은 게 나오는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은 시간이 있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정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뮤직그라피에서는 앨범 작업 과정과 함께 멤버들의 진솔한 이야기가 담겼는데요. 오랜만에 나오는 새 앨범에 앞서 팬들에게 우리만의 선물을 해주고 싶었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군입대 이후 4년 만인 2012년 4월 10일 정규 5집 슬립 어웨이를 발매하며 돌아옵니다. 총 11곡이 수록된 이번 앨범에는 김종환이 살면서 두 번째로 힘들 때 만든 곡이라 말한 그리고 남겨진 것들, 인정할 수 없어 괴로웠지. 하지만 받아들이고 나니 보컬을 녹음할 때 그리고 가사를 쓸 때 가장 울컥했던 곡이라고 말한 고등이 담겨 있습니다. On your mark, get set, and go. On your mark. 앨범명 슬립 어웨이는 흘러가버리는 시간, 사람 등 우리 주변에서 멀어지고 사라지는 많은 것들을 생각해보고 싶다는 뜻으로 붙잡고 싶은 것일수록 더욱 멀어지기 쉽다는 진리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번 앨범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넬 특유의 감성을 유지하면서도 더욱 풍성해진 사운드입니다. 중독, 슬픔, 따뜻함, 그리움 등으로 대변되는 넬의 거친 락 사운드와 스트링, 플루게론, 오보에와 같은 클래식한 악기들의 조합으로 여백의미와 풍성한 사운드의 음악이 조화를 이루며 넬의 음악 역사의 새로운 장을 예고했습니다. 사운드에도 심혈을 기울인 넬은 현악기 녹음은 폴 맥카트니, 노라 존스, 뮤즈, 존 메이어와 같은 세계적인 가수들이 녹음 작업을 한 뉴욕의 아바타 스튜디오에서 녹음했고, 마스터링은 스노우 패트롤, 노엘 갤러거, 레드 제플린, U2 등 최고의 아티스트들과 작업했던 존 데이비스와 함께 런던 메트로폴리스 스튜디오에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 앨범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시간과 물량을 들인 최고의 사운드를 향한 그들의 진념과 노력의 결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넬은 앞으로도 그렇겠지만
머릿속의 생각과 마음속의 감정을 온전히 풀어내는 것은 넬의 음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며 악기의 선택이라거나 편곡의 방식 등 방법론적인 모든 것은 내면을 표현하기 위한 도구와 수단일 뿐 장르라는 틀 안에 갇히지 말아야 한다고 계속 되뇌며 작업을 진행했다고 말해 보다 풍부해진 감수성과 그에 어울리는 음악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고조시켰습니다. 앨범 발매 후 컴백 공연인 더 라인스와 단독 공연인 스탠딩 인 더 레인, 팬사인회 지상파 출연, 그리고 여러 락 페스티벌에 참가하며 오랜만에 팬들과 만났습니다. 또한 크리스마스인 넬스룸도 다시 돌아왔죠. 이 공연은 2003년부터 이어진 넬의 연말 정기 공연으로 멤버들의 군 복무로 인해 잠시 중단되었다가 2012년부터 다시 돌아왔습니다. 넬의 한 해 스케줄을 마무리 짓는 공연이라고 할 수 있으며 넬의 공연 중에서도 규모 면에서나 준비 면에서나 가장 큰 공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내 대중음악 공연에서 최초로 조향을 시도하기도 했으며 멤버들의 언급에 따르면 매년 크리스마스 공연이 끝나고 바로 다음 해에 있을 크리스마스 공연의 구상을 시작할 정도로 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공연이라고 합니다. 넬의 공식 유튜브 채널 또는 시중에 판매 중인 키트 앨범으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컴백 후 첫 크리스마스인 넬스룸이 열리기 3주 전인 12월 3일 넬은 미니 앨범 홀딩 온 투 그래비티를 발매합니다. 이는 그래비티 3부작 중 첫 번째 작품으로 총 2장의 싱글과 1장의 정규 앨범으로 마무리될 트릴로지 형태로 구성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존의 앨범과는 다른 색다른 모습으로 또 다른 도전이기도 한 이번 새 싱글 앨범에 대해 음악의 흐름이 빨라지는 시대에 우린 하나의 음악을 가지고 꽤 오랜 기간 동안 이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외로움, 기쁨 등 감정을 느끼지만 평상시엔 잘 모르는 것 같이 이와 비슷한 중력에 빗대어 표현하였으며 또 그런 감정들이 없어지면 결국 공허해질 것 같은 마음에 그것들을 붙잡고 있는 표현으로 앨범명을 정했다고 합니다. 낮만 계속되는 백야현성처럼 추억과 기억이 뒤섞여 또 하나의 새로운 낮과 밤을 만들어내고 그 생생함을 음악으로 시각화한 타이틀곡 백야. 난 네가 필요해 널 지우려 할 때 난 다 모든 게 무너져 내려선 그리채 김종환이 비가 오는 날 차에서 즉흥적으로 만든 심플한 악기 구성으로 여백의 의미와 공간감을 풍부하게 살린 곡 블루를 포함 총 4곡이 수록됐습니다. 꽉 막힌 도로에 울리네 구름에 가려진 달빛이 2013년을 시작으로 넬은 군입대로 미뤄왔던 일본 진출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현재는 절판되어 구하기 어려운 앨범 중 하나인 슬립 어웨이의 일본 버전을 1월에 발매하고 3월에는 하라주쿠에서 데뷔 쇼케이스를 열었습니다. 일본판 앨범은 국내 버전과의 차이점이 존재하는데요. 모든 곡의 재녹음 혹은 리마스터링이 진행되었으며 그리고 남겨진 것들의 뮤직비디오를 수록해 총 2CD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클리프 퍼레이드의 경우 원곡보다 PV에 가까운 사운드로 바뀌었고 중반부에 라이브와 유사한 기타 솔로 파트가 추가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기존의 히든 트랙인 드림 대신 그리고 남겨진 것들의 어쿠스틱 버전이 수록되었습니다. 처음엔 많이도 힘들었지 인정할 수 없어 괴로웠지 하지만 받아들이고 나니 중력 3부작의 첫 시작이었던 홀딩 온 투 그래비티의 발매 반년 후인 2013년 6월 10일엔 이스케이핑 그래비티가 출시되며 더위에 지친 팬들에게 파도와 같은 시원함을 선사했습니다. 그래비티 3부작 중 두 번째 작품으로 옴니버스 영화와 같은 이야기의 구조를 지닌 채 발매됐습니다. 감정을 붙잡았던 바로 전 앨범과는 다르게 좌절, 절망 혹은 꿈을 가로막는 장애물 등을 중력에 빗대어 그 중력으로부터 벗어나는 과정을 담아냈습니다. 본인만의 이야기로 은유와 비유가 많았던 김종환의 작사법이 이 앨범을 기점으로 다양한 화자와 가상의 상황에서 보다 직설적이게 표현하게 되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동안의 앨범들은 약간 내 얘기다, 뭐 내 얘기, 혹은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가 많았던 것 같은 느낌이 많으면 지금은 오히려 훨씬 폭이 넓은 것 같은 느낌이 많아요. 세상 모든 이들을 자격미달로 보는 이가 주인공인 큰 절망감을 컨트롤할 수 없는 분노로 표출해내는 파격적인 가사와 신비한 멜로디의 보이엑스. 아직까지도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시원한 신시사이저의 사운드 조화로 빛의 바다를 연상케 하는 오션 오브 라이트를 포함한 총 6곡이 수록되었습니다. 일본 데뷔 쇼케이스와 락 페스티벌 등 앨범 홍보와 함께 진행된 스케줄은 8월에 트윅스 OST인 런의 발매, 크리스마스인 넬수룸 2013을 끝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2014년 2월 27일) 대망의 그래비티 3부작 마지막 앨범이자 정규 6집 뉴턴스 F를 발매합니다. 이번 앨범은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 없는 중력처럼 그리움과 외로움, 집착과 절망, 그리고 꿈, 사랑과 같은 것에 대해 얽매여 눈물을 흘리고 때론 포기하고 결국엔 받아들이는 이야기를 음악으로 풀어내며 듣는 이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밴드 사운드를 기반으로 앨범 제작을 시작하게 된 멤버들은 타인의 기억을 합주실에서 작업할 때 신나게 연주하다 보니 굉장히 오래된 밴드 스타일 같이 느껴져서 우리가 밴드구나 라는 걸 다시금 느꼈다고 합니다. 작업했던 22곡 중 11곡을 선별하여 담았으며 2CD 구성으로 앞선 2 싱글 앨범의 곡들도 포함되었습니다. 천천히 솔직히 아주 금방까진 아니더라도 이번 앨범을 하는 이제 작업을 하는 와중에 어느 정도의 아웃라인이 만들어지고 또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럼 이번 앨범은 이런 곡들로 해서 이렇게 구성이 될 확률이 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종환이가 갑자기 통기타를 들고 오더니 나 며칠 동안 자꾸 이 멜로디가 떠나질 않아 막 이러면서 이거 해야 될 것 같아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좀 뭐지? 그랬는데 딱 불러주는데 이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할 수밖에 없겠다. 그리고 작업을 바로 시작을 해서 바로 녹음실을 잡아서 드럼도 녹음하고 바로 딱 해서 어느 정도 딱 잡았더니 이거는 타이틀곡이구나 라는 느낌이 딱 오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 게 역시나 뭐 처음은 아니지만 정말 재밌고 굉장히 리프레시되는 기분이 드는구나 그런 기분을 또 되게 자극을 받았던 그런 곡인 것 같습니다. 원래 그 당시에 타이틀곡이라고 생각하는 노래가 있었어요. 근데 딱 떠오르는 영감을 받아가지고 만든 노래가 그 타이틀곡을 밀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노래는 지금 앨범에 없어요. 나중에 공개할 건데. 기존의 타이틀곡에 대한 루머도 무성한데요. 모 사이트에서 밝혀진 타이틀곡의 이름이 콜링이라는 것을 토대로 후에 나온 9집의 파랑주의보라는 설, 또 앨범에 수록된 일러스트에 적혀있는 추후 비사이드에서 발표된 하룻밤의 꿈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비공개 청음회에서는 곡들의 가제를 알려주기도 했는데요. 노래들의 제목과 느낌을 비교해보는 재미도 있습니다. 영국의 밴드 콜드플레이가 2017년 내한했을 당시 프론트맨인 크리스 마틴이 트위터로 6집 수록곡 그레이존을 추천하기도 했는데요. 이를 본 멤버들의 반응은 그야말로 성덕 그 자체였습니다. CD2를 여는 곡인 코인셀러는 본 앨범에서 완곡으로 공개될 예정이었으나 이정훈을 제외한 멤버들의 반대로 수록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앨범은 빌보드 선정 2014년 최고의 K-팝 앨범 2위
K-팝 최고의 싱글 6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해 9월 김종환은 트위터에 뜬금없이 글을 남깁니다. 갑작스런 공연 언급에 팬들은 어리둥절했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김종환은 날짜와 장소가 적힌 사진을 또 한 장 올립니다. 전설로 남은 일명 시크릿 스테이지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문제는 그가 사진을 올린 날이 9월 10일이었고 공연 날짜는 불과 사흘 뒤인 9월 13일이었다는 점이었죠. 소식을 접한 팬들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습니다. 게릴라 공연이란 사실에 당황한 것도 잠시, 티켓이 당일 판매 선착순이라는 공지가 나오면서 팬들은 또 한 번 혼란에 빠졌습니다. 소속사인 올림 엔터테인먼트조차도 기사까지 내며 급하게 준비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너무나 갑작스런 공연이지만 넬의 수많은 공연 중에서도 가장 독특한 공연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결국 공연 전날부터 공연장 앞에는 80명이 넘는 팬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고 공연 당일에는 무려 1000여 명이 대기열에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한창 더운 여름이라 기다리는 내내 팬들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고 공연장에 비치된 메시지 보드에는 울분을 담은 글들이 가득했다고 하는데요. 그날 공연은 기다린 고생을 모두 씻어줄 만큼 역대급이었다는 후기가 이어졌습니다. 참고로 공연 당일 김종환은 무대에서 술에 취해서 저지른 일은 아니다라며 직접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도 넬은 2014년 12월 15일 청춘연가, 2015년 9월 18일 스타쉘, 같은 해 12월 3인칭의 필요성을 발매하며 꾸준한 활동을 이어갑니다. (2016년 3월 22일) 10년 동안 가족처럼 함께했던 올림 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이 만료된 넬은 자신들만의 독립 레이블 스페이스 보헤미안을 설립합니다. 서로의 미래를 위해 아름다운 이별을 택한 것이었죠. 새로 나올 정규 음반을 준비하는 동시에 단독 공연 피겟 더 레터 C를 개최했고 6일간 매일 한 곡씩 신곡을 공개했습니다. 더불어 정규 앨범 수록곡으로 예정됐던 싱글 기다린다와 숨을 드라마 OST로 선발매하면서 팬들의 기대는 더욱 깊어졌고 넬은 앨범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그러나 당초 8월 11일에 발매 예정이었던 앨범은 완성도를 위해 19일로 연기되면서 잠시 아쉬움을 달래야 했는데요. 이미 음원 마스터링과 CD 프레싱 작업까지 마쳤지만 만족스럽지 않다는 이유로 찍어둔 CD를 모두 폐기하고 재작업에 돌입했죠. 트랙리스트 유출이나 철자 오류 등의 작은 해프닝도 있었지만 마침내 2016년 8월 19일 넬의 새 출발을 알리는 정규 7집 C가 공개됩니다. 철자 C로 시작되는 혼돈, 갈등, 혼란, 모순 등의 주제로 작업을 거치게 되면서 제목을 정했으며 연기된 발매를 기다려준 팬들에게 보답하는 히든 트랙까지 포함해 총 12곡이 수록되었습니다. 이번 앨범은 일부 곡에서 시도했었던 실험적인 전자 사운드를 발전 강화시킨 형태를 띠며 일렉트로닉 사운드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근데 그 C가 진짜 C에서 나온 C. 은 아니고요. 우연찮게 작업을 하다 보니 주제가 C로 시작되는 단어들이더라고요. 컴퓨터, 쿠팡, 커플티.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롭고 풍부해진 악기의 비중이 돋보이며 청량하고 환상적인 멜로디와 함께 여전히 살아있는 넬 특유의 몽환성이 공존했습니다. 과거의 사운드들에서 느껴졌던 극단적인 절망과 날선 정서는 많이 희석된 듯 느껴졌고 가사 또한 추상적인 표현 대신 한결 직설적으로 변하기도 하였습니다. 당초에는 2CD 구성을 생각하고 있었지만 발매 연기와 더불어 여러 가지 상황이 겹쳐 무산되었다고 합니다. 자신들이 만든 스튜디오에서 작업한 첫 결과물이기도 하여 훨씬 많은 애정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수록곡 드림캐쳐는
아주 오래전에 선공개를 하기도 하였는데요. 2007년 크리스마스인 넬스룸에서 홀드온이라는 미공개 곡을 공개하며 4집에 수록될 것임을 예고했지만 끝내 실리지 못했습니다. 그랬던 이 곡이 10년에 가까운 시간이 지나 드림캐쳐로 완성되어 이번 앨범에 수록되었습니다. 또한 앨범 발매 전 한 매체에서 공개한 적이 있는데요. 재작업하기 전에 드림캐쳐도 비교해 들어볼 수 있습니다. 지치고 힘들어라 내가 꾸는 꿈들이 점점 더 날 작아지게 해 차갑고 차가워라 맘은 너무 또 뜨겁고 독립 레이블에서 자체 제작했기 때문에 인디 앨범으로 분류되었고 두 인디에서 선정한 2016년 최고의 인디 앨범에 오르며 독립한 넬의 건재함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이후 12월 6일 크리스마스 공연을 앞두고 그리워하려고 해를 깜짝 싱글로 발매하여 팬들에게 선물과 같은 순간을 선사하기도 했으며 김종환은 무한도전에 출연해 얼굴을 비추기도 했습니다. 같은 달 16일에는 페이커 프로모션의 일환으로 발표된 사는 게 니나노 광고를 공개. 그야말로 넬스런 광고와 음악을 보여줬습니다. 2016년 말 넬은 대만 현지 음반사의 러브콜을 받고 대만 진출을 결정합니다. 2017년 1월 단독 공연을 개최하고 7집 C의 리패키지 앨범을 뷰티풀 스트레인저란 이름으로 발매했습니다. 국내와 달리 2CD 구성으로 제작되었으며 기존 곡 중 7곡을 리마스터하거나 재녹음해 새롭게 수록했습니다. I think I'm losing weight again. I think I'm losing taste again. I think I broke my heart again. 같은 해 4월 넬은 홍대 클럽에서 4주간 12회의 단독 공연을 열며 언더그라운드 시절의 감성을 다시 불러왔습니다. 멤버끼리 악기 포지션을 바꾸며 커버곡을 들려주던 이정훈 밴드와 정재원 밴드를 간만에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오랫동안 볼 수 없었던 초기 앨범의 곡들이 재조명되었으며 특히 미공개 데모곡 부서진이 오랜만에 공개되어 팬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에 팬들은 왜 공개를 안 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일본 곡이라며 열광했고 이에 앨범 구성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던 넬은 다른 곡들과의 상관관계를 생각할 필요가 없는 싱글 형태의 음원으로 2017년 7월 25일 발매를 결정합니다. 11월 17일에는 넬 최초로 타 아티스트와의 콜라보레이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룹 이름과 협업한 디지털 싱글 오늘은을 발매하며 기존과 색다른 음악적 시도를 선보였습니다. (2018년) 넬은 작년에 강렬했던 클럽 공연과는 반대로 따뜻한 감성을 담은 어쿠스틱 공연 넬스 시즌 홈을 기획합니다. 뷰티풀 데이 이후 3년 만에 열린 어쿠스틱 공연에서는 기존 곡들을 전혀 새롭게 편곡해 들려주었으며 공연 이후 팬들의 성원에 힘입어 편곡 앨범 작업에도 돌입하게 됩니다. 그 결과 11월 14일 행복했으면 좋겠어가 발매됩니다. 2007년 Let's Take a Walk 이후 11년 만에 편곡 앨범이었죠. 반짝 반짝 빛나던 내 마음은 쉴 틈 없이 주고받은 상처의 파편을 수록곡 중 치유는 2016년 크리스마스 공연에서 미리 선보이기도 했으며 섬과 언더바 역시 과거 공연에서 연주하던 편곡을 그대로 실었습니다. 이번 앨범의 유일한 신곡 헤어지기로 해는 도쿄 공연에서
일본어 가사 버전으로 공개된 후 그해 12월 레츠 파트라는 이름으로 일본에 발매되었습니다. 뮤직비디오 촬영 역시 일본에서 진행되었으며 일본의 배우 카라타 에리카와 오시타 히로토가 출연했습니다. 다 알겠으니까 그 어떤 설명도 이가게 닦아먹 그치니. 앨범 재킷과 속지의 모든 사진은 밴드 피아의 멤버이자 어쿠스틱 공연을 함께한 동갑내기 친구인 노신지가 촬영하였으며 공연과 함께 이 앨범을 구상할 때부터 그에게 이 앨범의 일부로서 함께했으면 하는 마음에 사진을 부탁했다고 합니다. 앨범 재킷 마지막에는 곡 작업 중인 멤버들의 사진과 Thank you to our fans라는 메시지가 들어갔으며 앨범 이름인 행복했으면 좋겠어 역시 당시에 슬프고 안타까운 일을 겪었던 멤버들이 팬들에게 전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2019년 넬은 두 차례의 단독 공연과 다양한 페스티벌 출연을 마친 뒤 8월 31일 영국의 DJ 듀오 서드파티와 협업해 노던 라이츠의 콜라보 버전을 발표합니다. 김종환이 직접 작사와 보컬로 참여해 기존 곡 위에 넬 특유의 감성을 담아냈으며 넬과 EDM의 신선한 조합으로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같은 해 9월 말 스페이스 보헤미안의 SNS에 다양한 색상의 이미지와 헥스코드, 정체불명의 단어들이 차례로 업로드됩니다. 푸른 계열에서 붉은 계열을 거쳐 점점 귀결되는 이미지가 온전한 검정색만 남으며 마침내 정규 8집 컬러스 인 블랙이 10월 10일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번 앨범은 넬 정규 앨범 최초로 10곡 미만의 트랙을 수록했으며 당초 23곡을 작업해 2CD 구성도 고려했지만 현 시대의 흐름과 퀄리티를 위해 9곡만을 남기는 선택을 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앨범에 색을 부여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비슷한 느낌의 곡을 배치했지만 이번에 앨범 컨셉에 맞춰 저마다 다른 색을 연출하기 위해 반대로 비슷한 느낌의 곡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작업했다고 합니다. 수록곡 올디스 퍼킹 타임, 슬로우 모션, 5분 뒤에 봐, 꿈을 꾸는 꿈은 태국의 카르마 스튜디오에서 녹음되었으며 당시 힘들고 좋지 않은 일을 겪은 멤버들이 어두운 분위기의 앨범을 구성했다는 점에서 앨범 제목이 반타블랙이 될 뻔했으나 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어두움에도 각기 다른 색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 최종적으로 컬러스 인 블랙이 되었습니다. 무심코 올려다본 하늘엔 두 다리가 잘린 저 무지개 무심코 올려다본 하늘엔 슬플 때만 보이는 무지개 무홍은 알고 있었지만 모른 척하고 있던 것들을 인정하게 되는 순간 뭔지 모를 쾌감과 슬픔이 동시에 밀려오는 감정을 풀어내는 곡인데요. 김종환과 이정훈의 공동 작곡으로 만들어진 곡이며 이는 넬 역사상 처음으로 다른 멤버가 작곡에 참여한 곡입니다. 이후 발매 콘서트 겸 최초로 부제가 붙은 2019 넬스룸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2019년은 넬이 결성된 지 2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했습니다. 이를 기념해 팬연합은 홍대 입구역에 광고 배너를 설치했고 넬은 유튜브를 통해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또한 넬의 오랜 꿈이었던 신촌 버스킹을 진행하며 팬들과 가까운 거리에서 음악으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8집) 컬러스 인 블랙을 발매한 후 넬은 활동을 위해 다양한 페스티벌과 단독 공연을 계획했으며 긴 시간에 걸친 일본 공연과 미국 투어까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에게 예상치 못한 시련이 닥칩니다. 바로 전 세계를 공포에 빠뜨린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한 것이었죠. 넬은 계획했던 모든 스케줄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고 밴드 활동에도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관객들과의 호흡이 중요한 무대를 더 이상 오를 수 없었던 넬은 경제적 활동의 제한 속에서 고민을 거듭한 끝에 그들의 녹음실에서 작업에 몰두하기로 결정합니다.
이후 인터뷰에서 넬은 앨범 작업을 하면서 코로나로 인한 우울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앨범을 준비하는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온라인 공연이나 단독 공연은 진행할 수 있었지만 팬들의 함성이 없는 이질적인 공연 환경은 낯설었습니다. 2020년 10월 23일 넬은 네이버 온스테이지에 출연하여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곡 기억해를 단 30분 만에 완성해 발매하며 팬들에게 위로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넬은 모바일 게임과 콜라보한 싱글 글로 인 더 다크를 시작으로 듀엣, 크래쉬, 돈 허리업 등의 디지털 싱글을 발표하며 2021년 9월 2일 정규 9집 모멘츠 인 비트윈을 공개합니다. 하루가 길었어 고작 글자 몇 개 난 또 그렇게만 서로 간의 관계의 시작부터 그 끝에 다다르는 과정을 그린 앨범으로 수록곡을 시간적 감정적 흐름에 따라 배치해 한 편의 영화 시나리오처럼 구성한 넬 최초의 컨셉 앨범으로 비치 앤 피시스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래 EP로 계획했던 이 앨범은 작업 기간이 길어지며 정규 앨범으로 변경되었는데요. 독특한 형태의 피지컬 앨범과 더불어 김재원 포토그래퍼와 정재인 작가의 합작으로 만들어진 아트웍이 앨범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아트웍들로 이루어진 전시도 개최하며 유튜브를 통해 뮤직토크 영상을 올리는 등 팬들에게 앨범에 대한 디테일을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앨범 발매 공연의 제목은 모멘츠 인 비트윈, 앵콜 공연은 비치 앤 피시스로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김종환은 공연장에서 또 다른 해석의 여지를 언급하며 이 앨범의 화자가 2명이 아닌 3명 혹은 4명 이상이라고 생각하면 또 다른 느낌이 들 것이라며 앨범 이야기에 색다른 힌트를 던지기도 했습니다. 이 앨범에는 2개의 타이틀곡이 선정되었는데요. 유희는 넬이 추구하고 발전시켜온 사운드의 연장선상에 있는 곡으로 프로그래밍된 사운드와 리얼 악기 사운드의 조화가 돋보이는 곡입니다. 반면 위태로운 길이라는 뜻의 위로는 현악기와 관악기, 플룻 등 감정적으로 밀도감 있는 사운드가 특징인 곡으로 넬이 가지고 있는 색깔의 다양성에 대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어 2곡을 타이틀로 선정했다고 합니다. 2022년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팬들의 오랜 기다림 끝에 공연에서 함성을 외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넬은 싱글 발매 혹은 뮤직비디오가 있는 곡 위주의 단독 공연 싱글즈와 클럽 공연격 더 그레이트 이스케이프를 비롯해 다양한 페스티벌과 방송 출연을 이어갔으며 첫 키트 앨범 공간 파트 1 라이브의 나쿠아 플래닛을 발매, 디지털 싱글 스틸 선셋과 인정의 미학을 발매하기도 했습니다. Don't fake it. Let's face it. We're drifting apart. 하지만 2023년 넬에게서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3월 29일 드러머 정재원이 일신상의 이유로 활동 중단을 발표했고 개인 활동과 관련하여 팀과 의논하는 과정을 거쳤으나 끝내 서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였고 결국 6월 12일 정재원이 공식적으로 넬에서 탈퇴하게 되었습니다. 20년 넘게 함께한 친구를 떠나보낸 넬은 이후 피아와 더 미드나잇 로맨스의 드러머 양혜승의 도움을 받아 공연과 앨범 작업을 이어가게 됩니다. 2023년 4월부터 스케줄을 시작해 단독 공연인 댄스 인 더 레인, 클럽 공연 번 전국 투어, 다양한 페스티벌, 공간 파트 2 발매, 타 유튜브 출연 등 전에 없던 타이트한 일정들과 환상적인 공연으로 팬들의 걱정을 안심시킴과 동시에 밴드로서 넬의 건재함을 알리는 해를 보냈습니다. (2023년 11월 13일) 넬은 EP 디스토피언즈 유토피아를 발매합니다.
드러머 양혜승이 도움을 주기 시작한 이후 첫 앨범이자 시뮬레이션 우주가설을 주제로 한 이 앨범은 직선적인 록의 어법을 프로그래밍 사운드와 연결시키면서 사이버 펑크스러운 색감을 담고 있습니다. 음악에만 집중했다는 앨범답게 피지컬 앨범이나 앨범 커버도 단순하게 생겼는데요. 커버 아트에는 컴퓨터에 사용되는 이진법이나 모스 부호가 적혀 있어 팬들에게 의미와 궁금증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프로그래밍된 사운드와 기타 아르페지오가 쌓이며 또 다른 세계를 보여주는 동명의 곡인 디스토피언즈 유토피아. 넬만의 격정적인 게러지락을 그린 문샤워 등 총 5곡이 수록됐습니다. (2024년 6월) 넬은 오랫동안 준비해온 팬 전용 플랫폼 넬스룸 앱을 공개합니다. 기존의 유튜브 멤버십을 앱으로 확장하며 멤버들이 준비한 라디오, 예능, 미공개곡 등 넬의 마음을 속속히 들여다볼 수 있는 콘텐츠들과 공연 선예매, MD 선주문 등 몇 년 전부터 구상해온 아이디어로서 팬들이 오랫동안 바래왔던 요구사항들을 넬이 선물하는 오로지 넬의 팬들을 위해 기획된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멤버십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는 내외부의 논란이 일면서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통해 멤버들이 사과했고 앱 출시는 잠정 중단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2024년은 넬에게 매우 의미 있는 해였습니다. 데뷔 25주년을 맞이하여 그 어느 때보다 바쁜 일정을 소화했는데요. 1월 애프터글로우, 4월 봄의 겨울 단독 공연, 한국, 일본, 대만 등을 포함한 클럽 투어 아월 유토피아, 새로운 형태의 토크 공연, 월즈 앤드 멜로디 등 매달 끊이지 않는 굵직한 공연들과 페스티벌 출연이 이어졌습니다. 언제나 한 해의 마무리로 진행되는 크리스마스 공연에서는 지금까지의 넬스룸을 총망라하는 컨셉으로 기획되었는데요.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한 잠실 학생체육관의 마지막을 기념하며 손꼽힐 정도로 많은 LED와 레이저가 동원되고 오랜 시간 동안 무대에서 보지 못했던 51분 전 런, 미련에게 원곡을 연주하는 등 팬들에게 익숙함과 새로움을 동시에 선사했습니다. 2025년은 팬카페에서 주최한 신년회와 함께 한 해를 열어주었으며 팬들과의 가까운 소통을 위한 김종환 유튜브 채널도 개설되었고 7년 만에 어쿠스틱 콘서트로 따뜻함을 선사하기도 했습니다. 어느덧 25년, 넬은 한결같이 그들만의 음악을 들려주며 기억을 걷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넬의 음악과 함께 울고 웃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어떤 순간이든 넬의 음악은 우리 곁에서 계속될 거라 생각합니다. 넬의 음악이 더 많은 순간을 꿈꾸게 해주길 바라며 지금까지 밴드 넬의 이야기였습니다.